여기는 우나라는 마을입니다. UNA고요. 쿠엔카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나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크게 도는 10.5km짜리 코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기 때문에 좀 찐하게 하이킹을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숙소에서 체크아웃도 해야 되고요. 우나의 첫인상은 대단히 좋습니다. 전혀 알려진 곳이 아니고 작은 마을이고, 쿠엔카 원도심조차도 사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닌데, 여기는 그 쿠엔카에서도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한 35분 정도 차로 더 이동해서 들어왔거든요. 옆에는 운하가 흐릅니다. 수원지는 아까 차를 세워놓은 곳 옆에 있었던 저수지예요. 저수지 옆에서는 뭐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그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공사 인력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시골 작은 마을인데도 뭔가 인프라 보수를 위한 작업이 열심히 진행 중이어서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관공서에서 나온 작업 차량과 그 작업 인원들도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스페인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아주 외진 시골 마을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공공기관에서 한국의 지방을 홀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런 시골에서 사는 거는 기피하는 트렌드가 강하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리할 필요도 없어지고 관리도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인프라가 낙후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시골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학교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그런 모습이 아무리 깊은 시골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이번에 스페인 전국을 커버하진 않지만 아마 더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런 모습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프랑스 여행을 할 때, 프랑스는 동쪽과 남쪽으로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느낀 거거든요. 아주 산간 벽지에 갔는데도 거기도 아침에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라이드 해주는 그 차량들이 줄지어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지방도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는 10.5km 정도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까지 걸었던 코스에 비해서 좀 짧게 잡았죠. 오늘 이 일대에 오후 3, 4시경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코스를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10.5km고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지금이 오후 12시 정도 됐으니까 다 걷고 나면 대략 뭐 3시에서 4시 사이가 될 것 같고, 소나기를 만나더라도 하산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이킹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뒤에는 일행들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일행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대화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는 면도 있고요. 제 걷는 속도가 더 빨라서 자연스럽게 앞장서게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 듣게 되면 저도 또 듣기 싫으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징검다리처럼 돌이 놔져 있군요. 이런 거 지나갈 때 촬영은 양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카메라 화면은 아예 안 보고 그냥 걷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에도 독수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 마드리드 북쪽에서 세풀베다에서 많이 봤던 독수리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독수리들이 같은 종인지는 모르겠으나 덩치는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안내된 거는 마드리드 정도의 난이도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좀 앞장서서 와봤는데 길이 미끄럽고 너무 협소하고 사다리가 두 개 있는데 사다리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지나오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왔던 길을 되짚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는 안 되겠네요. 회귀를 결심한 지점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이킹은 어디까지나 레저 활동이고요.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레저 활동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쉽죠. 원래 코스대로 완수를 하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거는 그 순간에만 드는 느낌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 가본 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는 반대 방향을 보면서 걸었거든요. 지금은 뒤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아까 본 풍경하고는 말 그대로 180도 다릅니다. 직업 모험가나 직업 산악인이 아닌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산을 즐기는 저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 혼자서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통과했고, 이미 통과를 해서 혼자서 올라가서 사다리 위에까지 갔다가 사다리를 통과하는 지점도 좀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다리까지 거쳐서 위에 올라갔더니 거기가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미끄럽고, 또 발을 디뎌야 하는 돌들이 다 큼직큼직해서 저희 일행들이 걷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억지를 부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래서 접었습니다. 안전하게 오래 산을 즐기려면 수준에 맞는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하이킹 라이프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이킹 할 때
All Trails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많은 하이킹 코스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다녀간 사용자들이 후기를 남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후기에 앞서서 일단 별점을 줘서 그 하이킹에 대한 평가를 사용자들이 해놨고요. 그리고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코스의 난이도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easy, moderate, hard 그렇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되고, 여기서 계획했던 코스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거 기준으로는 moderate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와 별점이 많지는 않았어요. 점수 자체는 높은데 후기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젊은 남자들 또는 뭐 산 경험이 좀 많고 힘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뭐 마더릿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저라면 하드라고 표시를 할 텐데 제가 그걸 못해서 하드가 아니라 제 기준에는 저 정도면은 뭐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면서 아마 그 평균이 마드릿으로 수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히 제가 봤더라면 이 코스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 코스는 제가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갯길이 지금 이 일대에서 자주 보이는 지형들 있잖아요. 저 정상부의 기암 괴석들, 저기를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 데에서 지금 막혀서 돌아온 건데, 저 부분에 접근할수록, 그리고 저 부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일단 마지막에 지도에 표시된 길과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이용자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 어떤 GPS 기반으로 마련된 그 지도상에 표시된 길이 수정이 돼야 될 여지가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약간 불안했고 이상했는데, 그러면서 저 돌멩이들 그 기암괴석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불규칙하게 나 있었어요. 그쪽은 더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용자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날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이 고여 있고 또 약간 바위 동굴처럼 돼 있는 구조였는데 굉장히 습한 장소였고,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이끼가 많은 곳에 나 있고, 그리고 젖어 있었어요. 돌멩이들이 커서 발을 잘못 디디면
아주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그리고 그 좁은 통로 사이로 그냥 맨몸으로는 못 올라가는 구조라서 나무 사다리를 그 2층에 나눠서 2단계로 설치를 해놨던데, 그 사다리 자체도 폭이 뭐 제 어깨 폭보다 훨씬 좁은 정도였고, 그리고 부실해 보였거든요. 뭐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뭐 충분히 튼튼한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긴 했는데, 하여튼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생기지도 않고 이게 삐뚤삐뚤해서 사다리를 잡고 밟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구조였고, 아무튼 그렇게 사다리 2개를 거쳐서 올라갔더니 거기는 바닥이 걷기에 더욱 부적합하여 내려왔죠. 거기 그 부분을 사전 탐사하는 동안에 저희 일행들은 뒤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저 혼자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일행들에게 그런 잠재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곳을 감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다리를 다시 이제 저는 돌아왔어야 됐으니까 그 사다리를 다시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조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일행이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이제 걷는 거고요. 이 지역과 이 코스 자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앱 평가할 때는 별점은 좀 낮게 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코스 표시가 실제로 걷는 게 가능한 코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드리스로 표시가 된 평점도 그 하드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저 독수리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마드리드 북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거기 세풀베다와 또 어디였죠? 두라톤강 협곡에서 봤던 그 독수리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여기는 동남쪽으로 꽤 떨어진 곳인데도 그 같은 종류의 독수리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네요. 근데 지형적으로는 그 마드리드 북쪽 세풀베다 쪽이랑 여기랑 뭐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협곡을 굽이굽이 이루고 있고, 숲이 무성하고
산에 바위가 많고. 이게 뭐죠? 송충인데 송충이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는군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데. 신기한 모습입니다. 언뜻 되게 얇은 뱀인가 했어요.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작한 지점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이제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이 저수지인데, 저수지의 반대쪽으로 돌아서 차량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우나 마을과 그 앞에 저수지 전경이었습니다. 요 일대를 크게 도는 PR37 그 코스의 페인트 표식은 흰색과 노란색을 같이 쓴 플래그입니다. 아, 이쪽도 참 예쁘네요. 저 모습은 약간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 지형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저 부분. 아까 정상적으로 코스를 진행했더라면 지금 저쪽 위로 넘어서 지금 서 있는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조금 서둘렀는데 지금 2시 48분이거든요. 구름이 깔려있긴 한데 소나기가 올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아까 정상부에서 앉아서 식사할 때 그때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바람도 꽤 차서 곧 비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긴장했었는데, 이제는 뭐 차량에서도 가까운 위치로 이미 왔고, 그리고 고도도 좀 낮은 곳이라서 비가 오더라도 걱정은 없습니다.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산책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올려다본 산 쪽의 모습이고요. 뒤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전망소, 저 오두막집이 전망소예요. 그래서 뭐 조류
관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탐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날벌레가 너무 많아요 여기. 산속에는 없었는데 여기 물가이면서도 마을 인근이라서 그런 건지 어휴, 날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오늘이 4월 2일 따뜻해져서 이런 벌레들이 활동할 시기가 된 모양입니다. 저 구름은 비를 머금었을 것 같이 생겼네요. 3시 40분이고요. 현재 누적거리 9.84km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이 쿠엔카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지형이 아주 흔해요.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나 좀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지역도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두 지역보다 제가 다녀온 곳 중에서 여기 쿠엔카의 지형적 특성과 대단히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동부에 주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JURA. 그 주라 지역에서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좌우로 지금 여기 쿠엔카에서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지형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근간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가 같다면, 그러면 그 사이로 물이 흘러서 계곡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예보에 오후 4시에 소나기가 올 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3시 40분이 되면서 하늘을 덮은 구름의 모양새가 급격히 비구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면 차량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아주 딱 맞게 비에 몸을 적시지 않으면서 혹은 맞더라도 최소화하면서 하이킹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여기 세웠고요. 아까 저 맞은편에 호스탈이라고 되어 있는 저 건물 1층 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발을 했더랬습니다. 총 누적거리는 11.36km로 나오고 운하에서의 하이킹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